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아디쇼 조영구입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고 정말 올여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원한 가을바람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데 트렌드 아디쇼도 시원한 가을바람처럼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독서라고 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독서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한 권의 책을 읽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우리 아이가 가진 독서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트렌드 하디스에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1대1 맞춤형 독서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아이들이 문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일을 뜻하는 사흘을 숫자 4로 인식한다거나 오늘을 뜻하는 금일을 금요일의 줄임말로 오해하는 경우도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아이들의 문해력과 독서 능력을 쑥쑥 키워주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어져서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전체를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하지? 라는 걸 알아내지 못하는 걸 문해력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학생이니까 학습력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다 보면 전 과목 공부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좀 흥미도가 떨어진다라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 아이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해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이러한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책보다 아이들에게 좀 시선을 옮겨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마다 자신만의 독서법이라든지 이해도는 다 제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뭐 학년에 맞추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것을 배울 거야라고 이제 모든 뭐 지식 정보라든지 아이한테 좋을 도서를 권장해 주지만 그 도서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글자는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보라. 지금 현재 아이가 편안하게 읽어낼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주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도나 집중력 등 학생들 개개인이 차이가 나는데 같은 학년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책을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학생 맞춤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아이들마다 사실은 모든 색깔이 다 다를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뭐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다르듯이 책을 만날 때도 아이들이 만나는 순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가장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시작으로 내가 어떤 책을 즐겁게 읽어내고 그 읽어낸 결과값에 따라서 다음 책도 선생님이 이 책은 좋아, 이건 네가 무조건 읽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나의 정보를 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읽었던 책이 얼마만큼 이해도가 높았는지 즐겁게 읽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다음 도서가 선별이 될 수 있는 그 책을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1,40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독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독서 전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서 지표를 이용해 읽기 워밍업을 시켜줍니다. 워밍업이 끝나면 두 번째, 독서 중 관리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책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는데요. 아이들마다 그 단문 집중력은 좋아서 단문 독해력 실력은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단문에서 그치면 장문의 책 읽기가 안 되겠죠. 이런 단문들이 모여서 장문이 될 것이고 아이들마다 이런 독서 지구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독서 후 관리가 진행되는데요. 독서 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읽은 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데이터는 차곡차곡 누적돼 어휘, 사실, 추론, 비판 중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장르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아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 책을 읽어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휘를 좀 어렵게 느꼈는지, 아니면 좀 꼼꼼하게 보는 사실 파악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추론 능력이 어려웠는지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피드백과 함께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도서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기준이 너무너무 즐거운 게 내가 그리고 아이의 기준인 거죠. 학생이 읽어냈던 결과값을 바탕으로 다음 도서가 선정이 됩니다. 이 아이의 충분히 잘하는 부분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토닥토닥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선생님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뭐 이 아이는 이런 읽기가 좋습니다, 글쓰기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런 거고 이 책은 어떤 부분을 분석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과연 얼마만큼에 다가갔는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는가를 부모님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한 뒤 독서 노트에 글쓰기를 해보는데요. 독서 글쓰기의 경우 학생 스스로 일차로 써서 제출하면 선생님의 코칭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본사의 첨삭을 받은 활동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답니다. 책 읽는 거를 좀 싫어하고 그런 국어 쪽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학교 지문 같은 거를 좀 빨리 읽고 그만큼 문제도 더 잘 풀게 된 것 같아요. 책을 그냥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고 학교에서 글쓰기 같은 거 숙제할 때도 여기서 많이 써봤으니까 그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글씨를 제가 잘 못 쓰는데 뭔가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면 수준에도 안 맞고 이해도 안 되니까 당연히 점수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레벨 평가를 처음에 한 것 바탕으로 레벨에 맞는 수준의 책을 하나씩 읽어가서 뭔가 지식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재밌어요. 책이 여러 가지 있고 한 번 읽었던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은 물론이고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독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겠습니다. 독서 교육의 중요성과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상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서라고 하면 그냥 책을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서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학교에서 학생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이가 출석을 똑바로 하는지, 뭐 숙제를 잘해 오는지, 시험을 잘 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학생이 나는 이렇구나라고 해서 자신의 뭐 단점을 찾아내든지 보완을 하듯이 독서에 있어서도 이 과정 관리를 통해서 핵심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보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향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을 읽어내는 그 뭐 양과 몰입하는 시간도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읽기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조윤구 씨와 제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읽기 능력은 아마 다르지 않을까. 누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마다 같은 학년이라고 해서 똑같은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독서 지구력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어휘, 이해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우리는 손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읽기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의 읽기 방법을 알면 어떤 식으로 테라피를 해줄 수 있는지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똑같이 책 읽어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인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옷을 입을 때도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지 뭐 그런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읽기 능력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저희는 교과도서 지수 검사라는 걸 통해서 내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고 진입을 했을 때 도중에 에잇 못 읽겠어 하고 덮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 가능하게 읽고 나서 어머 엄마 나 책을 다 읽었어요. 심지어 재밌어요. 심지어 이해가 돼요. 까지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은 다른 어떤 데도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어요? 저희는 독서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책을 한번 제 첫 발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내 첫 책은 그 누구의 기준도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 교과도서 지수 검사를 통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이해도가 이만큼 될 것이야. 이 정도 어휘는 내가 꼭꼭 씹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그게 처음이라면 그 다음 도서도요. 타인이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똑같은 책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도는 사실 영역이 뭐 꼼꼼하게 책을 읽어내고 저는 뭐 어휘가 부족을 했다면 제 정보가 데이터를 저의 다음 기준의 데이터를 제가 제공하는 것이죠. 저의 1번 도서 결과, 2번 도서 결과, 3번 도서 결과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5번, 6번 다음 식으로 다음 도서가 선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메이징한 차별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힘을 가르쳐 주시는군요. 혹시 교육하시면서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독서에 대한 이제 힘을 믿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사실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7세 후반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시작할 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 중학생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독서와 책과 함께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크게 아이가 큰 두각을 사실은 못 봤었는데 4학년쯤 됐을 때 어머니와 학교에서 툭툭 하는 얘기들이 선생님 저희 반에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만 수업 시간에 똑바로 듣고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독서를 가르쳤는데 영어 영작이 잘 돼요. 수학의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잘 풀어야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아이가 그 희열에 가득한 눈빛으로 이야기해 줬을 때 내가 믿었던 독서의 힘이 맞아. 보여줘서 고마워하는 되게 뿌듯함이 있었죠. 요즘 책들을 너무 많이 안 읽는다. 전부 다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데 책을 읽는 문화가 점점 확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세요? 저는 처음부터 독서를 통해서 읽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정서도 좀 토닥토닥 거렸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이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군가 상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이제 언어 속에서 책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접해야 되고 그 책을 통해서 또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올바른 독서법을 알려주신 이상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영구의 트렌드 아저씨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아주 기분 좋게 선선하니까요. 많이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시고 그리고 트렌드 아저씨와 꼭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영구의 트렌드 아저씨였습니다.